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한증막 같은 열기가 뿜어졌던 폭염이 기승을 부린 한 주였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무엇보다 간절했는데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장마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낮에는 무더위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상당히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사진 바로 더위 관련 사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이면 꼭 나오는 이 사진이죠. 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줄지어서 서 있는 이유, 바로 복날에 삼계탕 먹기 위해서죠.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의 삼계탕 가게 앞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초복을 맞아 복다림을 하려는 손님들이 긴 줄을 이루면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잡았습니다. 이 삼계탕으로 유명한 이 식당, 이 점심시간 전부터 손님들이 몰리면서 정오 무렵에는 무려 100여 명이 가게 입구부터 40~50m 정도 떨어진 주차장까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특히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수십 대가 80m 넘게 도로에 늘어서면서 차로를 점거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변 일대에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보양 음식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삼계탕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한국 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도축된 닭이 9억 3,6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이 이 닭을 모두 소비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1인당 연간 한 20마리씩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연간 닭 도축량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998년 3억 1천만 마리 정도에서 2017년 약 10억 마리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이 월별로 살펴보면 1년 중에 닭 도축량이 가장 많은 달은 역시 여름입니다. 그렇죠. 여름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복날도 있는 데다가 야외 활동이 잦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기준 7월 한 달 동안 도축된 닭이 1억 700여 마리라고 하는데 월 평균 8,200여만 마리를 크게 웃돌았고 그 뒤로는 8월이 9천여만 마리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7월 그리고 8월 닭 도축량이 급증하는 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복날 음식인 삼계탕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보양식과 함께 더위를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폭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정신적으로 이 폭염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와 관련된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뿐 아니라 도로도 이렇게 폭염 피해를 봤습니다. 아스팔트가 이렇게 튀어 오른 건 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지금 언뜻 보면은 지진이 난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서해안 고속도로 순산터널 부근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폭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이 발생해 이 도로가 30cm 이상 솟아오른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나던 차량 일부가 파손됐고 이 안전을 위해 차로를 통제한 다음에 이 갓길로 차량 통행을 유도하느라 이 일대 구간에서 아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는 무더위 또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보통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되는 겁니다. 전국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올해 무더위가 1994년 폭염 기록을 깰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전국 45개 측정 지점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한 일수가 이 평균을 따져보니까 1994년이 31.1일로 가장 많았고 2016년이 22.4일, 그리고 2013년이 18.5일, 1990년이 17.2일, 1996년
이때가 16.81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의 북반구 여러 나라들에서 이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6월 19일 제주도에서 시작한 장마는 7월 11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 공식적으로는 종료됐다고 합니다. 올해 장마는 1973년 이래 45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내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네. 시상식 때의 모습인데 이렇게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푸틴 대통령 혼자서만 우산을 쓰고 있는 이 모습 참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푸틴 대통령 오른편에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대표팀 감독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비를 다 맞고 있거든요. 지금 옷이 젖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은 지난 15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시상식에서 다른 정상들이 이 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홀로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날 열린 결승전에서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경기 후 눈물과 환희로 가득 찬 시상식 도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죠.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타 로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를 흠뻑 맞으면서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뜨겁게 포옹하면서 격려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호원이 뒤에서 우산을 펼쳐주고 그 밑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여성인 키타로비치 대통령을 제쳐두고 먼저 우산을 쓰고 있던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레이디 퍼스트라는 불문율을 어긴 비매너다 이렇게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인구 417만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크로아티아가 1991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3년간 내전을 치렀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덴마크와 16강전 그리고 러시아와 8강전에서 잇따라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를 하면서 투혼의 팀이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전 역시 승부차기는 없었는데 이 연장전이 이어져 3경기 연속 120분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결승에서 지면서 준우승에 만족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 프랑스에 1대2로 역전패하면서 3위에 머물렀던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한을 싣기에는 이 결승전까지 거듭된 연장 승부로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월드컵 준우승은 크로아티아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올린 최고의 성적이라고 하는데요. 크로아티아 공군은 선수단이 탄 비행기가 모스크바를 출발해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에스코트를 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구성이 사실상 이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국회 관련해서 많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의원들이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총 투표수 278표 가운데 265표의 찬성을 얻은 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 자리는 20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는데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배분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중에서 8곳에서는 2년인 상임위원장 임기가 1년씩 서로 나눠서 갖기로 했기 때문에 또 이거 가지고 또 나눠 먹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분명 있었고요. 국회법에 분명히 2년으로 명시된 상임위원장 임기를 의원들이 1년씩 쪼개서 맡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후반기 국회에서는 전반기 때의 7곳보다 오히려
한 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종의 편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여야가 따로 없었죠. 이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인 기획재정위원장에 중진 2명을 배치했고 인기가 없는 여성가족위원회는 선호도가 높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엮어서 두 의원이 1년씩 이 교대로 위원장을 맡게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본인 당 몫이죠. 7개 상임위 중에서 5곳에 이 2명씩 위원장을 배치했는데 알짜라는 예산결산 특위에는 6개월짜리 위원장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회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등 의정 활동의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해당 분야에 이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수단으로 좀 악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해당 상임위원회 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상원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요. 장관 못지않은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 끝에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임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상황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김병준 위원장이 수락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나자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이주영 의원 등이 이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사진만 봐도 엄청나게 에스코트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은 지금 느낌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또 된 걸로 봐서는 플래시가 많이 터졌다는 네.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한국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혁신 비대위원장 선출안을 박수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참패로 최악의 위기에 내몰린 한국당을 재건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김병준 위원장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좀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념을 초월한 그런 선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방분권 철학을 공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소장으로 함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정책특보 등 중책을 맡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등에서 한솥밥을 먹었는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문 대통령이 아닌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했고 이후 친노 세력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로 지명돼 현 여권과 결별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6.13 지방선거 전후에서는 자유한국당 관련 행사의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쇄신을 이끌 혁신 비대위원장 체제를 갖춰서 당 내홍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권한이나 활동 기간, 또 위원 구성 등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개파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봉투를 뒤집어 쓴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당선된 지 1년 만에 최저임금 공약 포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기가 막힌다라고 써있는 알바노조 조합원의 이런 시위 문구인데 이번에 최저임금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시위인 것 같습니다. 굉장한 폭풍이 있었고 관련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이 오전 상황인데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알바연대 회원들이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불발된 것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겠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좀 노사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이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하자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만원 공약이 물 건너갔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카페와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현장의 직원과 업주의 표정 역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주들은 대체로 울상을 짓고 알바 노동자들은 조심스레 반가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이 아니라 이 비싼 건물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자칫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신음하는 영세사업주와 이 노동자들 사이에 을들의 갈등으로 심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 털이 굉장히 매력적인 예쁜 강아지인데 네. 어떤 강아지인가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가 이 개 식용 반대와 입양 동료 집회에 등장을 했는데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토리였군요. 이렇게 네. 예쁘게 또 많이 컸네요. 퍼스트 도그라고 또 불리기도 했죠. 그쵸. 이 토리는 유기견으로 떠돌다가 식용으로 끌려가던 것을 동물단체 케어에서 구조를 했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해 지금은 청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견생역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이 토리가 서울시청 광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바로 자기와 똑 닮은 2,018개의 인형과 함께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토리를 직접 행사장에 데려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다혜 씨는 이 동물단체 케어 측의 요청을 받고 토리와 이 단체의 인연을 고려해 기꺼이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졌는데요. 토리를 주최 측에 인계하는 역할만 했고 실제 집회에는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토리는 잔디밭에서 뛰어놀다가 이 집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시간을 가진 뒤 이 정오쯤 청와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잡종이란 이유로 그동안 입양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토리는 문 대통령의 입양 의사를 밝혀서 퍼스트 도그가 됐는데요. 이날 행사는 국내 개 식용 종식과 입양 동료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독특한 분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유명한 한 고등학교 졸업사진 촬영 현장이에요. 졸업사진을 이렇게 분장을 하고 찍는다? 굉장히 네. 독특하네요. 저희 때는 이런 게 또 없었거든요. 이 사진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고등학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진행된 졸업사진 촬영 현장에서 녹색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후보로 이 분장한 학생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정부고 졸업사진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추억을 만들고자 이색 졸업사진 촬영을 기획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네. 그 부분도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해 이슈가 됐던 인물 또는 사건을 흔히 말하는 싱크로율을 100%로 재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매년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촌철살인 풍자다 이런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재밌었던 게 올해 경우에는 학교 측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개 반 학생들의 졸업사진 촬영 모습을 생중계로 또 현장에서 또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생중계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방송에서 의정부고 학생들은 졸업사진 촬영을 위해서
가지각색의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선방쇼를 보이면서 맹활약한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대해야 조현우 선수 등을 정교한 분장으로 재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풍자 때문에 이 정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가끔 생기면서 의정부군은 지난해에는 이 정치적인 풍자 분장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설에 오른 정치인을 풍자했다가 학교로 항의 전화가 오거나 일부 교사가 경찰 조사까지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학생들에게 미리 촬영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을 받고 심의까지 해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웬만한 시사만평보다 낫다던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 검열 탓에 풍자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충분한 웃음과 재미를 줬다는 평가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